나주에서 유명한 천석군 부자 이진사에게는 봉섭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벌써 몇 년이나 봉섭이를 거의 무일푼으로 부리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봉섭이 품삯 문제를 논하기 위해 아침부터 이진사를 찾았지요. 진사 어르신, 제가 여태 이 집에 머슴으로 와서 머슴일 뿐만 아니라 농번기같이 바쁜 때에는 매일같이 다른 소작농들하고 농사일을 같이 하는 데다가 추수 끝나면 쌀 배달했고 나무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훨씬 많이 하는디 이제는 참말로 품삯을 좀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그것이 갑자기 무슨 말이냐, 봉섭아. 아내 너를 거둘 때부터 말을 했지만서도 갈 곳 없는 너희 모자한테 방을 내준 거며 너희 모자에게 들어가는 식비나 땔감이 곱절이 되니 내 너한테 돈을 받아도 모자란 방국에 지금 품삯을 올려달라 그러는 것이냐잉? 진사 어르신, 먹고 자는 것이야 어느 집에 가서도 머슴일을 하면 당연히 해주는 것 아닙니까요? 제가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 다른 머슴들 품삯 반절만큼이라도 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허허, 그거야 너희 모자를 다른 곳에서 받아줄 곳이 있다면 그러는 것이지. 아무튼 그 품삯 문제라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께 지금 주는 것이라도 감사히 생각하고 얼른 물러나 보거라.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적은 품삯을 받는 것에 부당함을 느꼈던 봉섭이는 품삯을 올려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먹혀들지 않자 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같은 마을의 친구로 지내고 있는 덕삼이를 만났지요. 암만 거 우리 어머니가 같이 지낸다고 해도 뭐 우리 어머니한테 방을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닌디 그것을 빌미로 거의 무일푼으로 나를 부리는 것에 참말로 화가 나 죽겠구만. 더 이상은 안 되겠구만. 참말로 덕삼이 자네 어디 괜찮은 머슴자리 하나 소개시켜줄 수 없는가? 봉섭이 이 친구야 아서라 아서. 거 이진사님이 이 마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는디 너가 그 집에서 나와봐야 이진사님 눈치에 어떤 집에서 너를 쓰려고 하겠냐. 그렇다고 돈도 없는 마당에 그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다른 마을로 가는 모험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오. 진사는 무슨 놈의 진사? 평생 책이나 떠들어보지도 않고 관직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양반인디 여기저기 진사라고 치켜 세워주니 진짜로 진사라도 되는 양 행세를 하는 것이 참말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구만. 힘으로만 따지면 진사 이상이지 뭘. 이 고을 원님도 이진사님 앞에서는 설설 기지 않는가. 자네도 매번 추수 끝나고 쌀 배달을 해봐서 알 거사니요. 이진사님 친인척들이 얼마나 대단한 양반들인지. 그러니까 자네도 괜히 그 이진사님 댁에서 나갈 생각 말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조용히 허리를 숙이는 것이 나을 거구만. 덕삼이의 말대로 봉섭이는 매해 추수가 끝나면 전국에 퍼져 살고 있는 이진사의 친인척들에게 쌀을 가져다 주기 위해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진사가 가장 신경을 쓰는 사람은 다름 아닌 한양에 살고 있는 이진사의 사촌 형님인 황정승이었지요. 그런데 주인 어르신 다른 분도 아니고 정승 어르신 정도 되시면 어떤 흉년이 와도 곳간에 쌀이 마를 날이 없을 것인디 꼭 이 쌀을 나주에서 한양까지 이렇게 매년 가져다 드려야 합니까요? 이놈이 가지고 가라면 갈 것이지. 뭔 놈의 말이 이리도 많은 것이냐잉? 내가 나주에서 이렇게 손수쌀을 주수를 했으면 아끼는 사촌 형님께 나눠드리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니겠냐잉? 이것이 무게가 상당한디 거 나주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한양까지 꼬박 보름을 가야 하니 그러지라. 사실 봉섭이 짊어지고 있는 쌀가마 안에는 쌀 이외에도 엽전 등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이진사는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쌀을 가져다 줌으로써 마을에서 자신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올해도 무려 보름길을 지게를 짊어지고 한양에 있는 이진사의 사촌 형님인 황정승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봉섭아, 올해도 검은 길 걸어오니라고 참말로 고생했다. 여 내려갈 때 주막에 들르거든 밥이라도 든든히 챙겨 먹거라. 하이고 정승 어르신. 매번 이런 것을 다 참말로 안 챙겨주셔도 되는디요. 황정승은 매해 봉섭이 쌀을 가지고 올 때마다 나주로 돌아가는 길에 노잣돈을 조금씩 챙겨주었지요. 간만에 여윳돈이 생긴 봉섭이는 올해에는 그 작은 노잣돈이라도 아껴서 어머니에게 옷이라도 사다 드릴까 하는 마음에 주막에 들르지 않고 민가에 부탁을 하여 잘곳을 해결할 생각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봉섭이는 나주로 가는 길목에서 이 집 저 집을 들르며 하룻밤만 재워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제가 나주까지 가야 하는디 말입니다. 방이 아니라 부엌에서 바람이라도 피할 수만 있으면 좋으니께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됩니까요? 아, 어디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선비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한번 꼬셔서 팔자 한번 고쳐볼 만한 부잣집 도령도 아닌 그냥 어디 머슴인 것 같은데 꿈 깨시라니까요. 부엌이고 헛간이고 절대로 안 되니 그런 줄 아시고 그 주막이나 알아보시오. 그래도 한 집 정도는 자신을 재워줄 거라고 생각했던 봉섭이의 예상과는 다르게 모두들 허름한 봉섭이의 옷차림을 보고는 봉섭이를 재워주는 곳은 어느 집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더 밤이 깊어가고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노숙을 해야 할 판이라 결국은 주막에라도 가서 잠을 자야 하나라고 생각할 때쯤 봉섭이의 눈에 마을 외진 곳에 위치한 민가가 하나 들어왔지요. 그려 저 집에서 한 번만 더 부탁을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주막을 찾든 아니면 어디 물레방앗간이라도 찾아 밤을 보내야겠구만. 거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요? 봉섭이 주인을 찾으니 잠시 후 민가에서 문이 열리면서 어떤 부인이 나왔지요. 제가 나주까지 멀리 가야 하는데 시간이 늦어서 그러니 어디 부엌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그 부인은 봉섭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는데요. 하이고 이 집 주인도 사람 겉모습을 중시하는 것을 보니 이 집도 틀려먹은 것 같구마잉. 한참을 봉섭이를 말없이 쳐다보는 부인은 봉섭이의 예상과는 다르게 얼굴에 미소를 환하게 띄우더니 하이고 거 나주까지 가신다고요? 참말로 먼 길도 가시는구만요. 이 시간까지 걸으셨으면 솔찬히 시장하실 것인데. 가만히 써보자 내 금방 저녁거리를 가져다 드릴 테니께 얼른 방으로 들어가시구려.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부인의 반응에 놀란 봉섭. 봉섭이는 그 부인의 안내를 받고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니 부인은 한참 뒤에 저녁상까지 들고 와 봉섭이에게 살갑게 대해주었지요. 오엄에 부인 다른 사람들은 제 차림새를 보고 다 거절을 해놔서 오늘 밤은 꼼짝없이 길에서 노숙을 해야 하나 걱정을 했는디 참말로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만요. 그런디 부인과 바깥 양반께서는 어디를 가시고 혼자서 계시던가요? 저는 명옥이라고 과부입니다요. 팔자가 박복해놔서 시집간지 첫 해도 못 넘기고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여적 혼자서 여기에서 살고 있구만이라. 그나저나 참말로 사람들 야박하구만요. 이렇게 잘생긴 총각을 갖다가 문전박대를 다하고. 하이고 거 바깥 양반이 안 계신지 몰랐구만요. 그러면 명옥씨 저는 거 오늘 방이 아니라 부엌에서 자도 괜찮습니다요. 날도 추운디 방 놔두고 뭐 한다고 부엌에서 잔다고 그럽니까요. 남녀가 둘이 꼭 붙어가지고 껴안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말이요. 오메 무엇이라고라. 하이고 거 과부가 총각을 다 놀리고 있구만이라. 그런디 거 봉섭씨. 오늘 나랑 아주 밤새도록 뜨겁게 보내기 전에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는가요? 이렇게 재워주시는 데다가 저녁까지 대접을 해주셨는데 제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명옥씨 거 말만 하시란께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봉섭씨 나 좀 잠깐만 따라와 보시란께요. 갑자기 부탁 하나를 들어달라는 명호. 그녀는 봉섭이를 데리고 다른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서는 어떤 이가 잠자리에 누워 있었는데요. 명옥이 이불을 걷어보니 이것이 웬걸. 이불 안에는 사람이 자고 있는 것이 아닌 시신이 누워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명옥씨 이것이 다 무슨 일입니까요? 저 사람이 지금 죽은 것 아니란가요? 이 양반도 엊그제 봉섭씨처럼 잠시 길을 가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선비님인디 말이어요. 내 저녁을 내오려고 부엌에서 창거리를 준비하고 있었는디 갑자기 검붉은 피를 토하드만 이렇게 얼굴이 펄해지면서 숨을 거둬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분명 뭐를 잘못 드시고 뒤늦게 효력이 올라와 죽은 것인디 사람들은 이것을 전염병에 걸렸다 생각을 해서 누구 하나 지금까지 시신을 처리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일단은 이렇게 방에다가 방치를 하는 수밖에 없었구만요. 그러면 명옥씨 거 나한테 부탁한다고 한 것이. 그려라, 거 봉섭씨가 아주 운명인 것 마냥 딱 맞게 지게도 메고 왔겄다. 내 이미 사람을 시켜서 여 뒷산에다가 몇 자리는 파 두었는께 한 번만 좀 옮겨다가 잘 묻어주셨음 하구만이라. 아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신다고 했지라? 그러문이라. 거 어디 사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려 들겠습니까? 하이고 이거 내 한 말이 있어 놓으니 물리지는 못하겠고 어쩐지 나를 보고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겁나게는 친절하다고 했는디 이것이 처음부터 다 이럴 속셈이었구만.
그리하여 봉섭이는 시신을 지게로 옮기고는 무서운 마음을 꾹꾹 누른 채로 명옥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지요. 내 큰 것을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잠잘 곳을 찾으려다 어찌 이런 일까지 하게 되었냐잉. 하이고 무서워라. 참말로 이것이 무슨 꼴이다냐. 봉섭이는 명옥이 알려준 대로 시신을 잘 묻어준 다음 무서운 마음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불이 나게 달려 명옥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말로 고생 많이 했구만이라. 아무리 용감한 사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요즘 보기 드물게 아주 자신이 한 말은 그래도 딱 지키는 진짜 남자구만이라. 하이고 말도 마시란께요. 명옥 씨. 내 겉으로 표는 안 냈지만서도 태어나서 그런 무서운 경험은 처음이었는께. 오늘 밤 자더라도 꿈에 나올까 무섭구만이라. 웜에 잠 잘 곳을 찾기 위해서 그리 노력을 하셔놓고 정작 꿈자리가 사나우면 그것도 안 될 일이제라. 아, 그런 좋지 않은 기억은 얼른 좋은 기억으로 덮어 씌워서 잊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무슨 말이란가요, 명옥 씨? 명옥은 봉섭이에게 조용히 미소를 보이더니 봉섭이 보는 앞에서 옷고름을 풀어 헤쳤습니다. 그렇게 둘은 밤이 늦도록 남녀간의 운우지정을 나누었지요. 다음 날 날이 밝고 아침이 되자 봉섭이는 다시 나주로 먼 길을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설 준비를 하였는데요. 봉섭 씨, 내 참말로 봉섭 씨가 힘이 워낙 세노우니 어젯밤 죽다 살아났구만이라. 거 나주에 혹시 마음에 든 처자가 없으면 차라리 그냥 여기에서 나랑 지내는 것은 어떻습니까요? 내 다시는 어제 같은 부탁은 안 할 테니께 말이어요. 명옥 씨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디. 내가 주인이라고 모시고 있는 양반집에 지금 우리 어머니가 살고 계시니 내 어찌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니 어쩔 수 없구만이라. 혹시 상황이 좀 나아지면 언제라도 괜찮으니 꼭 한번 다시 들려주시오. 하룻밤 만에 정이 깊게 들었는지 과부 명옥이는 봉섭이 나주로 돌아가는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는 명옥이는 봉섭이 편히 갈 수 있게 넉넉한 노잣돈과 함께 고급스러워 보이는 색간 봉투를 하나 건넸는데요. 명옥 씨, 이것이 다 무엇이랍니까요? 이게 딱 봐도 여 안에 들어있는 게 무슨 중요해 보이는 편지 같은데 어제 봉섭 씨가 묻어준 선비님 품에서 나온 것을 제가 빼놓은 것이구만요. 아무래도 봉섭 씨가 선비님을 잘 보내주었으니 이건 역시도 봉섭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경우인 것 같아서 드립니다요. 봉섭이 보아도 뭔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편지였지만 명옥이와 마찬가지로 봉섭이 역시 글을 모르기에 무슨 내용의 편지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명옥이에게 편지를 전해받은 봉섭이는 편지지를 품속에 넣어둔 채 다시 나주로 먼 길을 떠나기로 하였지요. 그리고 봉섭이는 한참 길을 가고 있는 와중에 마침 나무그늘에서 쉬고 있는 젊은 선비를 한 명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선비를 보자마자 봉섭이는 문득 품속의 편지가 생각이 나 그것을 꺼내 선비에게 보여주었지요. 자, 자네가 이 편지를 어디에서 손에 넣었는가? 제가 한양에서 내려오는 길에 어느 여인을 통해서 받게 되었는디 어째 그러실까요, 선비님? 이것이 무슨 중요한 내용입니까요? 아, 중요하다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어사가 임금님께 보내는 그런 편지구만. 무엇이라고라 임금님이라고 말하면 한양에 있는 진짜 임금님을 말씀하는 거랍니까요? 명옥이에게 받은 편지가 임금님께 보내는 편지였고 그저 어떤 선비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어사님이었다니 돌아가는 상황이 봉섭이의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봉섭이는 순간 두려운 마음에 편지를 무시하고 나주로 계속 갈까라고 생각도 하였지만 이미 명옥이에게 노잣돈도 두둑히 받은 데다 어쩌면 자신에게 이 편지가 들어온 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봉섭이 궁에 도착하자 문지기가 막아섰는데요. 거거시기, 제가 어사님이 임금님께 보내는 편지를 얻게 되어 이리 찾아왔습니다요. 봉섭이 편지를 보여주자 깜짝 놀란 문지기는 그 편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었고 그렇게 몇 차례를 거쳐 편지가 임금님께 전달이 되자 임금님은 봉섭이를 직접 보고 싶다며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봉섭이는 임금님께 나주에서 한양에 온 이유를 시작으로 어떻게 이 편지를 얻게 되었는지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어사는 충청으로 탐관오리를 잡기 위해 보낸 것인데 그곳에서 누군가가 어사의 계획을 눈치를 채고 어사에게 독을 먹인 것이 분명한 것 같구나.
자네가 이 편지를 전달해주지 않았더라면 분명 어사는 죽어서도 한을 풀지 못했을 텐데 참으로 수고가 많았네. 아닙니다요, 전하. 저 같은 일개 머슴이 이렇게라도 전하를 뵐 수 있게 되어 참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요. 그럼 자네의 수고를 치하하여 내 상을 내려야 할 것인데 어떤 것이 좋으려나. 순간 임금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의 종살이나 다름없는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봉섭이에게 돈을 줘 나주로 보내봐야 주인인 이진사에게 뺏기기 일쑤이기에 뭔가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한 것이지요. 아, 그래.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임금님은 사람을 불러 머슴인 봉섭이에게 도포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섭이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이것은 내가 너의 노고를 치하하여 친히 내린 도포이니 봉섭이 자네는 이 옷을 귀히 여겨 절대로 벗으면 안 될 것이야. 만약에 누구든 이 옷을 벗기려 들거나 훼손하거든 임금의 명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내 친히 큰 벌을 내릴 것을 약속하네. 전하, 이 옷을 제 목숨같이 귀히 여기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봉섭이는 임금님께 받은 도포를 입고 한양에서 나주에 있는 이진사의 집까지 며칠에 걸쳐 당도하게 되었지요. 이진사는 봉섭이 도포를 입고 내려온 것을 보자마자 너무나 기가 막혀 쉽사리 말을 뱉지 못하였는데요. 어르신, 이것이 말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입고 오기는 했는데 말이오요. 저놈이 어디 머슴 주제에? 한양에 한번 다녀오더니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세상이 도대체 어찌 될라고? 이놈이 머슴 주제에 할 짓이 없어서 양반 행세를 하고 다녀. 이진사는 봉섭이 뭐라 말을 할 틈도 없이 마구잡이로 봉섭이 입고 있는 도포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지요. 한편 그 시각 임금님은 한양에 살고 있는 이진사의 사촌 황정승을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머슴이 입고 있는 도포를 확인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자네가 직접 나주로 가서 자네 사촌 집에 있는 봉섭이라는 머슴이 도포를 입고 있는지 확인을 해 내게 보고를 해주게나. 만약에 그 머슴이 도포를 벗고 있거나 행여 자네 사촌이 그 도포를 훼손하기라도 했으면 내 엄벌을 내릴 것이야. 임금의 명을 받은 황정승은 봉섭이의 도포를 확인하기 위해 급히 나주로 향했습니다. 성님, 이것이 별것도 없이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이번 달에 제가 우리 머슴놈을 통해 올려다 드린 쌀은 잘 받으셨습니까요? 홍배 자네 지금 쌀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만. 자네가 우리 집에 보냈던 그 누구냐? 그 봉섭이라는 머슴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봉섭이 말입니까? 성님, 갑자기 우리 집 머슴은 왜 찾으십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얼른 그 머슴 좀 불러오시게나 자네. 이진사는 황정승이 다짜고짜 머슴 봉섭이를 찾는 것에 의아함을 느꼈지요. 그리고는 이진사가 머슴 봉섭이를 부르자 황정승은 도포를 입지 않은 봉섭이를 보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는데요. 홍배 자네 머슴이 한양에서 돌아왔을 때 도포를 입고 있지 않았던가? 그 도포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성님, 별거 없이 찾아오셔가지고는 느닷없이 머슴을 불러달라 하더니 이제는 도포까지. 참말로 우째 그러십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자네, 말 돌리지 말고 그 도포 어쨌냐고 이 사람아. 이 건방진 놈이 글쎄 성님 말씀대로 도포 차림으로 한양에서 돌아왔기에 제가 그 자리에서 아주 발기발기 찢어버렸지요. 머슴놈이 주제를 알아야지. 아이고 뭐시라, 이제 우리는 망해버렸구만. 이 친구야, 그 도포가 어떤 도포인지 알기는 하는가? 그제서야 황정승은 이진사에게 자신이 한양에서 내려와 머슴 봉섭이를 찾은 연유와 함께 봉섭이 입고 있었던 도포의 출처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지요. 뭐시라? 성님, 그것이 참말입니까요? 그 도포가 다름 아닌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그런 물건이란 말씀이십니까요? 그래, 이 친구야. 임금님께서 특별히 나한테 직접 나주까지 가서 자네 머슴 봉섭이가 도포를 잘 입고 있는지 확인을 하라 명하셨구만. 만약에 봉섭이가 도포를 입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그 옷이 훼손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벌을 내릴 거라고 하셨구만. 홍배, 이 친구야. 이제 자네랑 나랑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네. 엄매, 나는 그 옷이 그런 것인 줄도 모르고 그저 저 봉섭이가 어디에서 훔쳐 입고 온 줄 알았는디.
아이고 성님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제와 별다른 수가 있겠는가? 만약에 저 봉섭이의 도포가 찢어졌다는 이야기가 임금님 귀에라도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기면 자네는 물론 나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니 이왕 일이 된 거 다 같이 살 수 있겠고 홍배 자네가 봉섭이에게 입을 돈으로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뭐시라고라 성님? 제 돈을 봉섭이한테 말입니까? 아, 그럼 이 상황에 자네 더 좋은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괜히 돈을 아끼려고 들면 자네랑 나 둘 다 목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니 그것을 명심하시게나. 그나저나 거 봉섭아, 니한테 말이다 이진사가 거 평생 먹고 살 돈을 주면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는 일 없이 가슴에 묻고 살겠다고 약속을 해줄 수 있겠느냐? 정승 어르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도포에 관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아니 우리 어머니에게도 평생 비밀로 하겠습니다요. 아이고, 내 그놈의 도포 한번 잘못 찢었다가 집안 기둥뿌리를 뽑게 생겨버렸구만. 나는 인자 망해불었네 망해불었어. 이진사는 봉섭이에게 비밀을 지켜달라는 조건으로 무려 1000냥이나 건네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 봉섭이가 한양에서 입고 왔던 도포와 최대한 비슷한 것을 찾아 봉섭이에게 입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했지요. 그리하여 얼떨결에 부자가 된 봉섭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명옥이를 찾아갔습니다. 봉섭이 도포 차림으로 자신을 찾아오자 명옥이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것이 다 무슨 일입니까? 분명히 나주에서 거 머슴일을 한다고 하시던 양반이 느닷없이 도포를 다 입고 찾아오시다니요. 명옥 씨가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든 다시 들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요? 이것이 말이오요. 명옥 씨가 나한테 건네준 편지 덕분에 내가 큰 돈을 벌게 되었는디 어찌 그것을 나 혼자만 얌체처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명옥 씨도 충분히 같이 누릴 자격이 되는 것이지. 하이고 뭔 소린 줄은 모르겠지만서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얼른 안으로 들어오시구랴. 어머님까지 모시고 오시는데 겁나게 시장하셨겠구만이라. 이후 봉섭이는 명옥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새로운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돈 걱정 없이 주위에 베풀기도 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